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명사들 엄마의 감정육아 인생 조언이란 책 읽다 왔는데요. 지민 작가님의 세 번째 책입니다. 책이 몰입도가 굉장하고 술술 읽힙니다. 명사들의 사례가 짧은 단편 소설처럼 재미있게 제시되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술술 읽히다가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23페이지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7세가 되던 해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ADHD 판정을 받았다.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아이는 공격성과 산만함으로 선생님, 의사들까지도 피하는 아이였다. 그런 마이클의 어머니는 ADHD의 과잉 행동을 제어하고 치료하기 위해 수영을 가르치기로 했다.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말 대신 마이클의 어머니가 선택한 말은 그래 잘했어 다시 한번 해봐였고, 펠프스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말을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인정과 격려로 처음 수영을 접하게 된 마이클은 끔찍이도 물을 무서워했고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이가 물에 익숙해지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린 펠프스는 수영에 집중하면서 약물 치료도 자연스럽게 끊었다고 한다. 데보라 펠프스 여사는 아들이 ADHD라는 사실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만한 호기심과 상상력이 몰입을 통한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약물 치료에만 의지하고 아이의 산만함과 공격성을 억압하기만 했었더라면 지금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없을 것이다. 내 아이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말라. 내 아이는 엄마인 내가 제일 잘 안다. 누구에게도 내 아이를 판단하게 두지 말라. 부모인 나 자신도 내 아이를 판단하고 규정짓지 않으며 신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누가 아이를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가? 부모인 내가 허용치 않는다면 누구도 내 아이를 판단할 수 없다. 아이의 열린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고유함과 특별함을 존중해줘야 한다. 초등학교 상담을 가더라도 제 아이 어때요? 라고 묻지 말고 제 아이는 이렇습니다 하고 아이의 훌륭한 점, 장점을 말하라. 학기 초에 불안해하거나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의 아이를 두었다면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엄마의 신념이 명확하다면 누구도 나에게 와서 조언하거나 흔들 수 없다. 자신을 믿고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보라. 뭐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 아이,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아이, 그리고 아이 행동에는 어떤 문제도 없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자연스러움, 아이의 온전함, 어느 쪽을 믿고 싶은가? 아니, 믿을 수 있는가? 무엇을 믿고 선택할 것인가는 엄마의 몫이다. 아이의 어떠함이 아닌 엄마 스스로에 대한 믿음, 아이에 대한 믿음과 지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 부분을 읽다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전 사실 지금 현재까지 딸의 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가끔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이가 2학년 때였나 딸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끔 아이들끼리 방과 후에 같이 놀아 엄마들끼리도 같이 집에서 차 마신 일이 몇 번 있었고요. 그때도 전 아이가 피아노 레슨 1년 받은 것 외에 학교 방과 후에서 만들기, 컴퓨터 수업 같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수업 외에는 학습지나 학원, 학습과 관련된 학교 방과 후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가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다들 아이 공부 걱정하실 때 저는 같은 공간에는 있었으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열심히 들어만 드렸어요. 그때도 전화가 와서 딸 친구의 학습지 영사분이 발달 검사를 해주러 오시는데 특별히 친구 몇 명 모아서 같이 해주신다고 하셨다고 저보고 애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너무 좋은 기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짧게라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생각해보고 바로 전화드린다 하고 끊었습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안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면
학습지에서 발달 검사를 하면 아이들의 능력이 골고루 나올 리가 없고 아이들마다 뛰어난 영역이 제각각인데 일률적인 종이 검사에 모든 걸 걸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검사를 하면 우리 아이도 우수한 영역보다 부족한 영역이 많게 나올 게 뻔하고 검사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게 많을 텐데 영사분께 그 결과지 하나로 내 아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거북할 것 같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 아이를 정말 부족한 아이로 여기게 되어 이것저것 시켜야 한다 생각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분 집중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분께 전화를 다시 했어요. 우리도 같이 생각해서 연락해 준 건 고맙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다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때 받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 대답에 상대방의 쌩한 기운이 느껴졌고 알고 지내던 딸 친구 엄마랑 멀어지겠구나 예감했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결정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내 아이를 어딘가 부족한 아이가 아닌 네 안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아이가 그걸 스스로 찾도록 돕고 찾아낸 것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지민 작가님의 이 책을 읽으니 그때 더더욱 그 검사를 아이에게 받게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선택이었구나 싶어요. 오늘은 오지민 작가님의 감정육아 인생 조언 함께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이시라면 이 책은 정말 강추합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